6월부터는 바이앤홀드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6월서부터 부각되는 주도주의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매매 스타일 또는 매매 철학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백신마저도 지금 뭐 물량이 없어서 못 맞는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여기에 대한 불신감도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또 뭐 너무 과도한 우려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뭐 안전하게 맞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욕구, 그다음에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노쇼 백신들에 대해서 보면 그 자녀 백신들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나이 상관없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물량을 찾기가 지금 사실 되게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인센티브 뭐 제가 보니까 힐튼 호텔 부페 50%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부분들이 있는 거 보면 앞으로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모든 백신들이 통계 나온 거 보면 그 10만 명당 사망률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막연하게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백신은 가면 갈수록 당연히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7월 달, 뭐 독일 같은 유럽이 한 8월 달 정도, 우리나라 연말 정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분명히 관련 놀자 주식들이라고 하는 뭐 항공, 그 다음에 면세, 카지노 이런 주식들은 지금보다 사실 조금 더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이쪽 섹터 관련 주식들 실적들을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쉽게 목표 주가를 낼 수 있는 그 실적을 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적자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전히 올해 연간까지도 적자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은 결국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쓰고 그에 합당한 목표 주가,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건데 오히려 목표 주가가 없을 때 사서 목표 주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많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업황이 좋아지는 흐름이 사실 정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백신, 특히 화장품 주식들 다 적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화장품 주식들 보면 주식들이 되게 좋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리포트가 나올 때까지는 추세 상승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그 다음에 항공, 대한항공,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하이트진로거든요. 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019년도인가요? 그 테라하고 진로이즈백이 나오면서 시장의 점유율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처럼 하고 참이슬하고 5대5 정도였는데 조금 이제 진로이즈백을 좀 기울었죠. 참이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류 시장이라는 게 한번 시장 점유율이 형성이 되면 잘 바뀌지 않거든요. 왜냐면 한번 맛있어서 먹기 시작하면 또 그것만 먹고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거에 대한 수혜를 아직 제대로 못 누렸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은 분명히 이제 그 한 명 모임에서도 제외되기도 하고 분명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임은 더 커질 거고 그리고 이 효과는 분명히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나 그리고 롯데칠성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롯데칠성 같은 주식들도 지금 특히 주류 회사들 먹는 거 관련 주식들은 지금 비중 확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개별주 단에서 한번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콘택트 경제에 이제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 백화점주, 그다음에 의류주, 뭐 여러 가지 쫙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장기 투자로 볼 수 있는 것이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점일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좀 바이앤홀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트레이딩을 사실 굳이 성향을 나누자고 하면 저도 트레이딩 쪽 성향이 좀 더 강한데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5월달, 4월달, 5월달은 좀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었고 수익을 개선시키려면 그게 아니라 이제 6월부터는 바이앤홀드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아까 난이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그냥 딱 사놓고 장기 투자니까 그냥 계좌 어플 지워버리고 그냥 안 보면 모르겠는데 사실 매일매일 확인하다 보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그럴 수 있어서 그냥 아예 나는 무조건 장기야라고
보시는 분 빼고는 분명히 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한 달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6월부터는 그 심적으로는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6월부터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재밌는 장 또는 기술적 매매 트레이딩을 해도, 그러니까 저는 단타든 스윙이든 장기 투자든지 간에 장기 추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단타를 해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 6월 달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쉬워지는 장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제 5월 첫째 주에 오셔가지고 5월 달은 세린 메이. 5월 달은 주식을 좀 일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6월 달은 그 현금을 이제 사용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다. 그게 이제 내가 전에 팔았던 종목을 다시 살 것이냐, 혹은 새롭게 6월 달서부터 부각되는 주식으로 매입을 할 것이냐, 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을 몇 번을 하셔도 작년 주도주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월 초에 팔아서 현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삼성전자를 사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느냐, 아니면 다른 섹터를 사느냐. 왜냐하면 그 돈은 삼성전자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삼성전자를 사느냐. 그 질문 한다면 저는 다른 섹터를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6월서부터 부각되는 주도주의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영상을 지난주에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5월 초에 하신 거를 듣고 지난주에는 매도라더니 왜 일주일 만에 바뀌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아니 뭐 저는 왜 이렇게 글쎄요, 뭐 시차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뭐 저는 뭐 계속 앉아서 주식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현대 지금 지수가 다시 3,200대 오긴 했지만 사실 현대차 한 3개월 전 주가보다 아래고요. 대부분의 작년 주도주들은 한 3개월 전 주가보다 다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셔도 돼요. 장기 투자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탐욕커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을 더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일단 우리 황 팀장님은 그 약간 트레이딩 쪽이죠. 성향이 트레이딩 쪽이기 때문에 우리 존니 대표님이 나오셨으면은 그냥 묻지 말고 묻어도 이건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에 좀 약간 반문하고 싶은 게, 지금이야 사실 기업 실적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계속 몇 년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또 시기가 지나고 2012년, 13년 때부터 그때 장기 투자했던, 예를 들어서 KT나 한국전력이나 이런 거 장기 투자하는 데 사실 답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생각과 말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죠. 시장이 환경이 바뀌는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계속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이냐. 사실 그게 마켓 타이밍의 문제잖아요. 근데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 생각하는 건 마켓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사실 반문하고 싶고요. 무조건 사실 우리가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식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가기 때문에 이게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진 주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마켓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저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켓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의 저는 특이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 시장은 사실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 한국 시장은 조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건 아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시장이 워낙 이렇게 급변하고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나오면서 그랬을 때는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나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정말 나는 이건 몇 년 그냥 쭉 묻어둘 거니까 아예 신경 쓸 필요 없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저도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좀 비관적이었거든요.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 상승하기까지는. 어제 외국인들 매도 어마어마하게 때렸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포드도 막 그렇게 상승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하루아침에 근데 저도 아마 어떤 분들 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저도 사실 어제 그래서 물량을 좀 줄였거든요. 현대차 물량을 한 30% 줄였는데 그리고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좀 어떤 급락장이 오거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 그 유동성, 변동성을 좀 버티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 쪽에서 아침에 재료가 나오면서 시장이 확 바뀌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네. 그때 그냥 그렇다고 저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니까 네.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또 그렇죠. 변동성이. 네. 저는 그냥 약간의 이 현금은 계속 들고 가지고 가야겠다. 쓰시면서 네. 아니, 현금 있으면 편합니다. 분명히 또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은 또 하락하는 날은 또 오니까 거기서 또 이제 또 추가 매수의 기회를 찾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자신만의 뷰를 자꾸 만드셔야지 네. 그 우리 내동매매 한다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렇죠, 가고 그렇죠. 저 사람이 네. 저러면 이거는 좀 아닌 것 맞아요. 같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가치 투자가 됐든 단타가 됐든 뭐 스윙이 됐든 뭐 테마주 매매가 됐든 본인의 매매 스타일 또는 매매 철학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게 사실 제 주변에는 뭐 단기 매매로도 큰 수익을 크게 돈 버신 분들 많이 있고 장기 투자로 돈 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마다 성향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 엉덩이 가벼운 거 못 참는 거죠. 맞아요. 네, 엉덩이 무거운 거를. 그리고 또 자기가 매도한 거를 네. 그 매도한 가격 이상으로 못 사요. 사죠. 사실 네. 아침에 새벽에 딱 그 뉴스를 그 보고, 미국 쪽 뉴스 보고 그쵸. 아 네. 어제 내가 잘못 팔았구나. 네. 다시 사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머릿속은 생각은 하죠. 시초가가 일단은 네, 어제 맞습니다. 판 가격보다 높은 시초가가 네. 시작이 되니까 네, 못 맞습니다. 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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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하여튼 이런 우리 그 약한 개미들의 심리 사실은 이 심리를 이겨야지 돈을 번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 잘 한번 생각을 네. 해보시고요. 네. 자 어쨌든 이제 6월달 우리가 이제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하기 네. 위해서 이제 컨택트 경제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다음 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네.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도 봐야겠죠. 네, 네, 네. 하여튼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뭘 확인하면서 좀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번 주에는 그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들이 좀 있어서 다들 조심하자라는 사실 분위기가 강했었고요. 다음 주에는 뭐 사실 특별하게 없습니다. 월요일은 미국장도 휴장이고요. 다음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는 한데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아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가상화폐가 또 나스닥 시장에 분명 영향을 좀 미칠 거고 다만 확실한 방향은 하반기로 갈수록 백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만큼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이익은 증가한다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 중에서 더 센 놈 찾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반도체가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난 더 셀 거라고 전 생각한다는 거죠. 자꾸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도체 좋아요. 저도 근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느니 저는 소부장을 사겠다 이거예요. 수익 여기를 네. 이제 황 팀장은 수익률을 더 따지니까. 네, 더 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신 거 살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시고 좀 더 뭐 공부하셔서 더 좋고 더 높은 리스크 대비 더 큰 수익을 하실 거면 저는 소부장이 더 낫다라는 거죠. 저도 여전히 제 손님들한테 소부장 같은 뭐 심텍이나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많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해서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의 성향도 취사 선택하시고 본인들의 매매 스타일을 확립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처음 주식을 한 일주일, 1년 안에 하셨던 분들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채팅창에 올라온 그 고민 종목, 네. 네. 이 배터리 중인 것 같아요. 삼성 SDI하고 네. 지금 LG화학, SK이노베이션 요거를 한번 좀 훑어봐 주시죠. 기술적 분석을. 어제 저도 이종윤 세무사님 나오셔서 잠깐 봤는데 자동차 섹터를 좀 그래나마 긍정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더 다행이다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오늘 그 화답해서 사실 좋은 것 같고 2차 전지는요 일단은 LG화학이부터 가장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니까 보는데 보시면 네 일단은 뭐 저는 사실 이평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평선은 결국은 가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후행적으로 만들어지는 선들이 이평선이고, 그 다음에 이평선들이 저는 사실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엄청 심오하게 하지는 않고요. 뭐 MACD나 뭐 스토캐스틱, 뭐 OBV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기술적 분석 지표들은 결국은 가격이 만들어지고, 가격이 만들어지는 그 가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동평균선을 바탕으로 그 다음 또 보조지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후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지나고 보면 여기서 샀었어야 돼, 여기서 팔았어야 돼 나오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실시간으로 접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말씀드렸던 게 그나마 거래량, 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동행 아니면 선행이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LG화학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저는 아직 시간은 좀 분명히 필요하다. 좀 이 최근 네. 분야를 좀 확대해서 네. 좀 보시면 지금 보면 사실 요게 사실 이것도 걸렸고요. 이 거래량 되게 좀 근데 양봉에서 나온 네, 거래량이잖아요. 하지만 네. 하락 추세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거래량이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삼성 일단은 같은 패턴을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거 제가 좀 약간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뭔가 이거 삼성전자 1월달 느낌이랑 비슷한 뭔가 마지막 고점에서 쥐어짜는 듯한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래서 그나마 현대차, 기아차를 보시면 주가가 횡보할 때 거래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뭐 이게 거래량이 있다고 보지만 그냥 뭔가 쥐어짜는 듯한 거래량도 아니고 전고점 뭔가 고점에서 거래량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봤던 건데, 그래서 그나마 주도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자동차 섹터였고요. 네. LG화학 다시 와서 보면요. 일단은 어제 그제 이게 공매도 수량일지는 몰라도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거래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됩니다. 재료가 됐든 뭔가 이거를 물론 재료가 나와야 그다음부터 주가가 매수세가 몰리겠죠. 거기가 나올 게 전까지는 그냥 고만고만한 흐름 사실 어쩔 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 3사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엄청난 주도주였고, 네. 주도주 예외적 사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10년 장기 성장에는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턱대고 많이 떨어졌다고 몰타기 하기에는 아직 변수는 많다. 충분히 변수는 많다. 일단 이동평균선 저거는 다 지금 121선까지 다 무너진 무너졌죠. 거죠? 네, 다 뚫렸죠. 네, 다 뚫렸고 뭐 그냥 이거 이동평균선하고 캔들만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되게 굉장히 좀 무서운 위치에 있죠. 뭐 한 80만 원 정도 오늘 다행히 80만 원 가격 지지선을 딛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틀 급락에 이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그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어떻습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좀 뷰들이 전부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SK이노베이션 차라리 낫다고 보는 게요.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정유 부분이 여전히 훨씬 낫잖아요. 저기는 네. 딱 지지가 되네요. 네, 됐고 여기 음봉이 하지만 아직 고점에서 뭔가 쥐어짜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제 생각으로는 뭐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저는 좀 지금 중립입니다. 그나마 주가가 버티고 있는 이유로는 정유 부분이 세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냥 이 종목 SK이노베이션도 사실 시장의 주도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그냥 시장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팔았다는 거는, 매도세가 더 강했다는 거는 이거 팔아서 더 센 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지금 배터리주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떠오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은 좀 부족한 걸로. 네. 여건이 부족하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가격 조정 쉬는 기간인 거죠. 네, 쉬는 기간. 이제 다시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응집 기간. 근데 이것이 이제 전기차 테마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 뭐 자동차가 앞서게 되면 후행으로 따라가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근데 자동차 먼저라는 거죠. 자동차가 지금은 정말 한결같이 자동차 먼저라고 하네요. 제가 봐도.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 트레이딩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 올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포지션을 이렇게 정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느끼는 게, 특히 이번에 철강 화학 주식들 싸다고 버티셨던 분들, 특히 지주사들 싸다고 버티셨던 분들 대단한 거죠. 네, 조선주도. 왜냐하면 정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주도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자라고 해서 그 시간을 건드려서 지금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그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사실 가치 투자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다 이런 구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정말 별일 없이 우상향한 것 같지만 지금 LG화학, SK이노베이션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차트를 기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막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걸 못 견디지 코스피를 우리가. 길게 놓고 보면 우상향 꾸준히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별별 이슈들이 있어서 급등락을 많이 반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가치 투자, 나는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사실 이 방송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좋다 생각하면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앱을 지우는 분도 있다고.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방송을 보시고 뭔가 도움을 하겠다는 거는 뭔가 사실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 혹시 먹을 거 없냐 이것도 사실 인간의 심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감정 해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한 분량 내비두고 그냥 조금 단타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게 뭐 증권사 배불려 주는 일일까요? 내 계좌가 올라가면 좋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네. 그렇게 얘기하던데 증권사 거래 네. 그 뭐지 거래세 이런 게 네. 얼마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수수료가 수수료. 네. 그게 아니라 저 뭐지 신용 쓸 때 네. 이걸로 네, 증권사가 돈 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네, 미수만 안 쓰면 증권사 돈 벌 일은 신용이랑 없는데. 미수가 좀 이자가 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그래도 좀 장이 외국인이 매수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일과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네. 일상 중에 하루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외국인이 여러 날 매도를 하다 보니까 매수 한번 해주니까 그렇죠.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있어요 좀. 근데 오늘 매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매수를 보면 이게 보면 3월달 만기일 이후부터의 코스피 순매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은 1조를 팔았고 개인은 1조 7천 정도를 매수를 했고 기관은 한 6천억 정도를 판 거예요. 이게 1천억, 10조네 10조. 10조, 17조, 6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물은 좀 다릅니다. 선물은 개인도 플러스 외국인도 플러스 기관만 마이너스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옵션이랑 이제 혼합시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고 아래로 확 밀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외국인들이 슬슬 지금부터 파생시장에서 위로 잡아놓고 지금부터 현물 사서 쫙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 하루 외국인이 샀다, 최근에 며칠 조금 샀다라고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부터 선물 판을 먼저 뒤에서 장악을 해놓고 지금부터 현물만 사면 현물도 먹고 선물도 먹는 그런 구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앞으로 네.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우리가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네. 투자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을 따라가야 된다.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은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시장이고 이걸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매도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적응해서 뭐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해보긴 해야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맞춰서 그냥 같이 파도 타고 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뭔가 분위기가 바뀐 시장에서 네.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러한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네. 보셨잖아요. 앞으로 대형주 쪽에 더 관심을 네. 가져야 될까요? 여전히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도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볼만하고요. 소부장도 괜찮은데 지금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사실 제약바이오 성장주들이 이제 취약한데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적응을 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약바이오를 나눠서 볼 때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나 아니면 뭐 키트나 관련으로 올랐던 치료제 이런 쪽으로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아직 코로나 백신 관련 주식은 조금 매매해볼 게 남은 것 같기는 한데 그거 말고 기전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가 어떤 주식 보면 이거는 어떤 기저 질환에 좋고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 뭐 여러 가지 신약 쪽 있죠. 순수하게 이런 쪽 섹터가 저는 앞으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보면 이런 쪽 신약을 개발하는 코스닥 제약바이오들 보면 주가가 이미 아주 많이 빠져져 있고 수급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오늘 특히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쪽이 오늘 같은 날 강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한번 쭉 돌려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조금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전히 대형주의 장세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 뭐 현대차 뭐 자동차 당연히 다 가죠. 대형차니까. 근데 지금 느낌이 그때도 보면 차화정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화정만 되고 차가 안 됐었어요. 경기 민감주 시즌에서. 근데 이제 차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지수도 되겠죠. 당연히. 근데 다만 폭발적인 지수 상승은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디다고 하면. 근데 지금보다는 윗방향. 사실 마음속에 더 세게 부르고 싶은 의지도 좀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가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장을 점검하고 오늘 특징주였던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